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두 나라의 정상이 두 나라가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오늘은 길에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다른 말씀을 하나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주 전쟁사에서도 큰 일이었었는데 미국으로 봐서는 좀 불명예스럽고 좀 인간의 인권을 크게 침해했던,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또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지났던 그런 사건인데, 니하오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942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이름만, 제가 이것을 제목만 보고 니하오 사건, 그래서 제목만 보고는 무슨 중국하고 연관이 된 사건인가 보다. 왜냐면 니하오 이런 건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일본하고 관계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폭격을 하죠, 일본에서. 그 폭격으로 진주만은 아주 쑥대밭이 됐죠. 근데 거기 진주만에서 그러한 그 폭격으로 인해서 진주만이 쑥대밭이 된 것보다 더 큰 것은 미국 국민들 전체의 마음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 미국 본토를 폭격을 한다는 자체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북쪽에는 캐나다, 우방국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멕시코라든지 남미, 감히 우리 미국을 칠 그런 상대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자기네 경계선을 두고서 적군이 없었으니까 자기네 본토를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진주만, 하와이 거기를 일본이 폭격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울분을 토로하고 이런 정도까지 국민들의 그 분노가 아주 거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전쟁 선포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개입을 하죠. 그때까지 이제 미국은 2차 대전이나 이런 데 개입을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했는데 그때에 아주 큰 사건이 하와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진주만 폭격으로 왔던 그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폭격을 하던 그때에 출격을 했던 그 비행기 제로센이라고 그러죠. 그 비행기 조종사가 그 비행기가 총에 맞아가지고 하와이는 8개 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와이 그러면은 가는 그 호놀룰루, 거기는 사실은 하와이 섬 중에 하나지, 섬 이름으로 따지면 오하우 섬이죠. 그런데 그 8개 섬 중에서 좀 자그마한 니하우 섬이라고 있습니다. 니하우 섬. 그 섬으로 이제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 총탄을 맞은 그 제로센 비행기 한 대가 니하우 섬에 불시착을 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그 작전이었어요. 그 조종사들한테 일본 측이 그 국방부에서 교육을 시켰죠. 너희들 만약에 진주만 폭격을 하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피격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니하우 섬에 불시착을 해라. 그 섬은 인구가 거의 없다. 그런데 그때 조사 결과 한 130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인이 3명 정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구출을 해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니하우 섬에 불시착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출전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시착을 한 비행기, 그 비행기 조종사가 니시카이츠인가 그렇습니다. 니시카이츠라는 그 병사가
뭐 미국 측의 그 발표한 거에 보면 아주 1등 조종사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불시착을 하죠. 거기 주민 하나가 보니까 비행기가 막 와서 곤두박질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쫓아나가서 보니까 조종사는 죽었는지 기절해 있는지 막 그러는데 옆에 권총이라든지 막 이렇게 서류들이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뭐 그게 이제 암호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 조종사가 깨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사람 그 아저씨 이름이 깔레오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권총 있던 거하고 뭐 서류들 이렇게 있는 거하고 그 원주민이 이게 수습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집에다 숨기고 그러고서 나중에 보니까 이 조종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주민들 불러서 그 파티를 열어주죠. 이렇게 바베큐도 하고 그래가지고 파티를 열어주고 환영을 해주는데 그때 그 섬에 있던 그 몇 명 안 되는 그 주민들은 뭐 신문을 보았습니까? 뭐 진주만 폭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군 병사 그 사람을 파티까지 열어줄 정도가 됐었던 거죠. 그렇게 파티를 해주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물론 나중에 그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람 그 조종사가 단어 정도를 사용할 수는 있었다고 이게 써 있었는데 그 주민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일본인 한 사람을 불러왔어요. 통역을 좀 시켜달라고. 산틴인가 신탄인가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조종사하고 몇 마디 말을 나눠보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 이제 불러왔는데 그 사람은 하타나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조종사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잘 대화를 하고 또 그 조종사도 이제 이 사람을 보더니 마음이 이제 열려서 말을 잘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조종사가 아마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내 권총이나 내 서류 같은 게 없어졌으니 그걸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나 보죠.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통역을 해주니까 주민들 중에서는 모른다, 없다. 그 숨긴 사람, 뭐 아까 칼레오,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칼레오 뭔데? 그 사람도 난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일명 오리발을 내민 거죠. 그렇게 있다가 그 조종사를 거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뭐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서류는 꼭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서류는 진짜 국가 기밀 서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조종사는 또 다른 총을 갖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로 주민들을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막 대피를 하고 막 그런 정도까지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죠. 그런 중에 이 조종사가 어느 그 원주민 부부한테 죽습니다. 맞아서 죽습니다. 사실은 뭐 기록에 의하면 돌로 이렇게 던져가 이렇게 찢어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조종사는 그렇게 해서 죽고 그 조종사의 통역을 맡아줬던 사람은 자살을 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났는데 그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거 뭐야? 지금 그때의 그 통역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이민을 갔던 1세대, 그리고 이 사람들은 2세대예요. 이민 2세대.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일본 조종사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구나.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이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원래 그 나라인 일본 편을 들 거 아니냐.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42년도 행정명령 9066호인가를 루즈벨트가 발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일본인들
일본인과 결혼한 그런 가족들 해가지고 한 12만 명을 사막에다가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둡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뭐 물건도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잡아다가 수용소에다 수용을 한 거죠. 그 모든 재산권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942년부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나 가는 1944년 그쯤서부터 이제 풀어주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서 44년 말에는 이제 그 수용소에서 다 풀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용소 생활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게 갖춰진 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막사만 이렇게 벌판에다가 막사 지어놓고 거기다 사람들 이렇게 수용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족이 그냥 섞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예. 거기서 또 일본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뭐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 학교가 있겠습니까? 뭐 또는 그 사람이 많은데도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차츰 뭐 병원도 만들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때 그 안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동요가 있었지만 지내면서 아마 그게 일본인들의 국민성인지도 모르죠.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적으로 뭘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렇게 나중에 병원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게 협조를 해서 이루어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젊은이들로 해가지고 군대를 갑니다. 우리 절대 그 일본한테 도움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믿어. 우리 그 대신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군대를 자원 입대하게 되죠. 미국 군대를 자원 입대해가지고 뭐 다른 행정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투병과로 자원 입대해서 전쟁에 투입이 되고, 그걸로 자기네들의 결백을 좀 믿어다오 하는 이런 뜻으로 그 하게 되죠. 아주 유명한 그 부대가 있는데 100대대, 442연대 100대대. 이 군인들은 뭐 유럽으로 파견되고, 이게 이제 일본인들 2세로, 그래서 니세이라고 부르죠. 그 부대 그 원들이 전부 일본인들이에요. 미국계,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군대들.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유럽 전투라든지 가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전투를 맡았는데, 그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거기 우리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용옥 대령이라고. 나중에 이제 예편할 때 대령이지, 그때 당시에는 소위였죠. 소위 맡아가지고 소대장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급하다가 저 한국전쟁 때는 와가지고 저 그때 소령으로 진급하면서 이제 대대장을 맡아가지고 이 백인 병사들을 통솔하는 아시아계 장교로서는 아마 최초라고, 전쟁에서.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전쟁의 신화입니다. 김용옥 대령.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금방.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용소 생활을 그렇게 하고 1944년에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니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재산을 좀 찾은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찾았죠. 이것이 이제 전쟁에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 인권 없었습니다. 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살아오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미국 국내에서도 그 사람들 그렇게 했던 거는 좀 인권 탄압이 너무 심했다. 군인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민간인들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수용소에다가 가둬두고 그 모든 생활에서 차단된 그런 생활을 시킨 것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미국 국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나오다가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수용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7,000명한테
각각 1인당 2만 불씩을 보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때 2만 불이면 꽤 큰 돈이죠. 지금도 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그때 돈 값어치로 따지면은 꽤 좀 되는 돈이죠. 그것을 주면서 좀 미안하다. 그게 이제 그때 살아있는 분들한테만 보상을 해줘서,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후손들, 그분들은 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일본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그런 뭐 돈으로도 2천 몇백만 원씩 보상을 받고 뭐 이렇게 했으면 한 번쯤이라도 좀 미국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고 그랬으면, 한 번쯤이라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라 또 그때 징용으로 고생했던 이런 분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사과를 좀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에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호텔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니하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늘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도 없이 대본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 두서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충 내용은 이런 걸 들으시고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인터넷 검색 들어가셔서 니하우 사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니까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일 이제 먼 길을 떠나겠죠. 떠날 텐데 여러분 다 같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